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김일성 주석에게 보낸 친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석님께서는 광복 후 오늘까지 40년에 걸쳐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모든 충정을 바쳐 이 땅의 평화정착을 위해 애쓰신 데 대해 이념과 체제를 떠나 한민족의 동지적 차원에서 경의를 표임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새누리당식, 국정원식으로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고 종북 원조 세력이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분단이 후 난파된 최고위급 인사 황태성. 북한에서 무역 부상까지 지낸 그는 사실 박정희와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황태성은 1946년 미 군정이 항거한 대구 10월 항쟁을 주도했는데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 역시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일제 때부터 공산주의자로 활동해온 이들은 둘도 없는 친구였다. 결국 황태성은 주동자로 몰려 월북하고 박상희는 경찰에 의해 피살되고 말았다. 소년 시절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박정희에게 진학을 적극 권하고 용기를 북돋아준 것은 형 박상희였다. 훗날 박정희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독립운동을 하던 형 박상희라고도 했는데 그 친구였던 황태성과의 교분 또한 두터운 것이었다. 더욱이 46년 대구 10월 항쟁 당시 박상희의 죽음은 그 후 박정희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 후 박정희는 국군 내 남로당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1948년에 여성 반란 사건이 일어난다. 국군 내 남로당 세력이 무장 봉기한 사건으로 제주 4.3 항쟁에 진압을 명령받은 국군 14연대가 오히려 좌익 세력 주도하에 여수를 장악했던 것인데 반란군이 진압되자 이번엔 이른바 군내 빨갱이를 색출하려는 대대적인 숙군이 시작됐다. 이때 육군본부 정보장교로 있던 박정희 역시 검거된다. 여선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광주 작전참모본부에서 근무 중이던 박정희 소령. 그의 남로당에서의 위치는 군사총책. 당시 군사재판 기록에 따르면 1946년에 남로당에 가입한 박정희는 군대 조직 내 특히 육사 내부에 남로당 세포들을 진투시켰고 무력으로 반란을 일으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결국 박정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이 숙군 과정을 통해 당시 남한의 국군 중 5% 정도인 4,700명의 장병이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그중 수백 명이 총살 또는 징역에 처해졌다. 그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박정희는 처벌을 받지 않고 가까스로 살아남는다. 이제 박정희 이 사람이 군내 조직 체계를 우리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사람 이름을 전부 적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조직 체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조직 체계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공로도 물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 형 집행을 하지 않고 박정희는 49년 단지 불명예 파면만을 당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군인이 되기로 합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았던 박정희가 택한 곳은 만주의 군관학교. 이 만주 군관학교는 일제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 간부를 충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닭깎기 마사오로 창씨 개명한 박정희는 이곳에서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我们主要在预科本科啊，预科我们在本科才上士官了。预科2年我们生活啊，我们的生活那是日本和日本师学校一个模式下来的，教官和这个什么书记，生活习惯什么的都术科和那什么小科都一样。 일본 육사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한 박정희는 만주군 보병 제8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직책은 부관이었습니다.
이 책은 중국 정부가 일제 시기 만주국에서 부역했던 관리들과 군인들의 자술서를 모아 중앙당항관에서 편찬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병 제8단에 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 처음 발견된 것인데요. 자술서를 쓴 유부는 만주군 보병 8단의 직속상관. 거기에는 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휘하의 보병 8단이 열화성 반벽산에서 토벌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대의 위치, 활동 시기와 내역 등이 모두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부대가 개편된 이후에도 8단은 열화성에 남아 토벌을 계속하였다고 합니다. 만주군 보병 제8단이 있었던 열화성은 북경의 동북부 지역, 지금의 하북성 일대, 그곳의 반벽산에서 누구와 싸웠던 것일까? 뭔가 그 조선 영대랑 있는 그 팔로군 소멸하려 토벌하러 들어갔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갔을 때 바로 거기에 제일 아주 토벌 세게 할 때죠. 43년이 들어가서 44년이 가서 45년 해방까지 있었으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는 무효회다. 무효회. 난 절대로 승복할 수 없소이다. 생각들 해보세요. 부패에 무능하다고 혁명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번엔 자기들이 대리투표다 매수다 해가지고 부정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았어. 그렇게 부정으로 선거를 치렀는데도 겨우 15만여 표밖에 앞지질 못했어요. 그러니 내가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소? 나는 투표에 이기고 개표에 진 정신적 대통령이 왜? 투표에 이기고 개표에 졌다. 그러니 정신적 대통령이다. 윤부선은 11호 대통령 선거는 부정으로 치러졌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좀 화통한 성격이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실제 만나본 김정일 위원장은 어떤 사람이던가요? 김 위원장은 가식이 없었어요. 거침없이 답변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상가족들이 지금처럼 만나면 어느 세월에 다 만나겠느냐, 상설 면회소를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거침없이 대답해요. 박 대표의 방북에 대해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남한의 전직 대통령 딸과 북한의 전 주석 아들 사이에 개인적 화해만 하고 온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물꼬를 타야 하잖아요. 정치인으로서 남북 평화를 증진하는데 역할을 해서 잘 되면 좋은 것 아닌가요? 정부가 대화하다가 끊어지면 그거 뚫릴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니에요?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화를 하려고 마주 앉아서 인권이 어떻고 하면 거기서 다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점에 대해 북의 실정을 공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미래지향적으로 일을 합니다. 과거 일을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 평화롭게 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다리던 단비가 오는 가운데 평양의 순정을 잘 보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다고 보나요?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난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발전하도록 해야겠죠. 나중에 통일이 됐을 경우에도 통일 부담이라는 게 어마어마할 테니까요. 대결 논리보다 어떻게든 북을 안고 가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신뢰를 구축하고 남과 북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류한다고는 하지만 서로 이해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꾸 만나면서 이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개표
조작이 있었어요. 이것은 국민적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 또는 서울시 송파 선관위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개표 부정 이 증거들이 전 투표구의 60%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수 없는 겁니다. 분단이 후 난파된 최고위급 인사 황태성. 북한에서 무역 부상까지 지낸 그는 사실 박정희와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황태성은 1946년 미 군정이 항거한 대구 10월 항쟁을 주도했는데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 역시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일제 때부터 공산주의자로 활동해온 이들은 둘도 없는 친구였다. 결국 황태성은 주동자로 몰려 월북하고 박상희는 경찰에 의해 피살되고 말았다. 소년 시절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박정희에게 진학을 적극 권하고 용기를 북돋아준 거자 이번엔 이른바 군내 빨갱이를 색출하려는 대대적인 숙군이 시작됐다. 이때 육군본부 정보장교로 있던 박정희 역시 검거된다. 여선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광주 작전참모본부에서 근무 중이던 박정희 소령. 그의 남로당에서의 위치는 군사총책. 당시 군사재판 기록에 따르면 1946년에 남로당에 가입한 박정희는 군대 조직 내 특히 육사 내부에 남로당 세포들을 진투시켰고 무력으로 반란을 일으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결국 박정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이 숙군 과정을 통해 당시 남한의 국군 중 5% 정도인 4,700명의 장병이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그중 수백 명이 총살 또는 징역에 처해졌다. 그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박정희는 처벌을 받지 않고 가까스로 살아남는다. 근데 박정희 이 사람이 군내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김일성 주석에게 보낸 친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석님께서는 광복 후 오늘까지 40년에 걸쳐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모든 충정을 바쳐 이 땅의 평화정착을 위해 애쓰신 데 대해 이념과 체제를 떠나 한민족의 동지적 차원에서 경의를 표임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새누리당식 국정원식으로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고 종북 원조 세력이고 있을 것은 형 박상희였다. 훗날 박정희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독립운동을 하던 형 박상희라고도 했는데 그 친구였던 황태성과의 교분 또한 두터운 것이었다. 더욱이 46년 대구 10월 항쟁 당시 박상희의 죽음은 그 후 박정희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 후 박정희는 국군 내 남로당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1948년에 여선 반란 사건이 일어난다. 국군 내 남로당 세력이 무장 봉기한 사건으로 제주 4.3 항쟁의 진압을 명령받은 국군 14연대가 오히려 좌익 세력 주도하에 여수를 장악했던 것인데 반란군이 진압